안녕하세요. 겉핥기 심리학 첫 번째 시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프로이트의 경우에는 정신분석이나 심리학 혹은 심리상담에서 기초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방대한 양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조금 요약해서 최대한 쉽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우선 프로이트는요, 어렸을 때의 욕구 충족 정도에 의해서 정신이 결정된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앞으로의 행동, 성격에 영향을 준다. 지금의 어떤 행동과 성격은 어렸을 때의 원인이 있다. 때문에 원인이 멈추면 결과도 멈춘다. 라고 요약할 수 있거든요. 정신분석 이론은 또 의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의식은 위에 빙산, 우리가 볼 수 있는 빙산의 부분이거든요.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정신세계, 경험과 감각을 의미합니다. 전의식은 수면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느낄 수 있는 정신세계, 집중하면 느낄 수 있는 경험이나 감각을 전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의식인데요. 굉장히 큰 부분에 해당되죠. 욕구와 욕망, 충동, 본능의 정신세계로 우리는 자각할 수 없으나 모든 경험이나 혹은 생각, 감정 등이 이 무의식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방대한 양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의식할 수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성격의 구조를 한번 볼 거예요. 성격도 다음과 같이 세 개로 나눴거든요. 원초와 초자,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눴는데 원초와는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성격상 가장 원초적인 부분, 쾌락과 본능을 뜻하고 초자아는 내적 가치예요. 부모나 타인에게 습득된 도덕적 기준, 사회와 가치관, 신념, 양심 등으로 우리가 살면서 습득된 것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적으로 본능과 초자, 이 외적 현실을 중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자아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를 볼 건데요. 리비도라고 해서 욕구 만족도를 의미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비도가 집중되는 시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구강기. 구강기는 출생에서 1세에 해당되고 입과 입술, 혀로 탐색하는 시기를 뜻해요. 이 시기의 친구들이 모든 걸 다 입에 갖다 대고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욕구 충족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커서 과식이나 흡연, 험담 등의 절제가 힘들어집니다. 다음으로는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1세에서 3세에 해당되고 대소변을 통한 배설의 시기예요. 이때 대소변을 제대로 못 가려줬을 경우, 그러니까 욕구 충족이 부족했을 경우 화가 많거나 결벽에 대한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근기입니다. 3세에서 5, 6세에 해당되고 자신의 성에 대해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시기를 뜻합니다. 때문에 상대, 제일 가까운 부모님의 성이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잠복기입니다. 5, 6세에서 12세에 해당되고 학교, 우정, 공부, 이렇게 사회생활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예요. 이때는 조금 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식기입니다. 12세 이후를 뜻하는데 2차 성징이 생기고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며 충동이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방어기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대한 건데요. 일단 살펴볼게요. 억압은 무의식에 어떤 문제를 넣어놓고 기억과 감정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그걸 억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격리, 부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감정이나 그 일을 아예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 채 하는 거. 이걸 격리 혹은 부인이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보상입니다. 이 단점이나 약점이 되는 이 문제점을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걸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음으로는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은 실제 욕구 및 충동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사실은 슬픈데 일부러 웃는다던가 하는 것이
반동 형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퇴행은 어린 시절의 행동 양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혼나고 있을 때 어린 시절에 이 행동을 했었을 때는 안 혼났다는 것이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행동 양식으로 무마시키거나 혹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동일시예요. 긍정적인 요인을 자기화시켜서 닮아가는 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합리화가 있어요. 아마 합리화를 제일 많이 쓸 것 같은데 자신이 구축한 이론 체계로 이 문제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합리화라고 합니다. 투사는 타인이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전이, 치환이라고도 하는데 원래의 것은 부정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원래의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승화입니다. 승화가 그래도 좀 성숙한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한데 충동으로 들어온 것을 다른 것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의 기분 나쁨을 취미 활동으로 푼다던가 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전이와 역전인데 전이가 있으면 역전이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엮어놨어요. 전이는 감정의 대상을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면서 감정의 대상이 옮겨져요. 그러면 이 치료를 해주는 사람이 역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치료의 대상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말하는 혹은 이야기해준 문제에 의해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 혹은 치료해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에 대입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이나 문제를 공감하거나 혹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정을 오히려 이 상담해주는 사람이 느끼게 되는 이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관점의 상담 결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통찰시켜주고 제거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것.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겉핥기식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